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린 건지 모르겠다. 진중배의 비통한 목소리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아기는 천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최종회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회사의 결산 자료를 훑어보던 피선주의 손끝이 사무실 형광등빛 아래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확인은 어려웠지만 대략 150억이라는 거액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안 늦은 시각까지 불이 켜진 창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피선주는 탁자 위에 두었던 전표를 한 장씩 들어올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금액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150억이라니 이렇게 큰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밖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온 김소은은 수첩과 펜을 들고 그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단순 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정교하게 손을 댄 흔적이 보여요. 창밖에는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사무실 유리창을 흔들어댔습니다. 피선주는 누군가가 이미 계산된 자금을 빼돌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재무팀에 있을 때부터 숫자에 예민했던 그녀는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여러 차례 표를 대조한 뒤 고개를 돌려 김소우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일부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계획적으로 해먹은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장부를 조작할 순 없죠. 김소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미 몇몇 은행 계좌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고 격리팀 파일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터였습니다. 어떤 내부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유출 시기가 최근이라고 확정짓기도 어렵고요. 은밀히 시작됐던 게 한 번에 터진 느낌이네요. 사무실 바닥에 가만히 놓여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형광등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은 더욱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피선주는 의자를 힘겹게 끌어당기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둘 순 없겠죠? 혹시라도 결산 지연으로 이어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김소은은 무거운 서류 더미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금 허리를 곧게 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좌 추적과 CCTV 확인에 들어가 봐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아무나 의심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낯선 불길함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사무실 안엔 이젠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무겁게 깔렸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150억이라는 거액을 빼돌렸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아직 증거가 없으니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선 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건축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던 김소은은 문득 책상 뒤쪽에 살짝 드러난 배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가려져 있어야 할 위치에 시꺼먼 케이블과 작은 디지털 장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본체를 살짝 들어 올려보니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소은은 그 장비를 조심스레 건져 올리고 안쪽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소 회의 녹화용으로 쓰는 공식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지? 보안팀에서 설치한 흔적은 전혀 아닌데. 그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 누군가가 밤늦게 들어오는 영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히 보이진 않았지만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을 얼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은은 진중배가 머무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출근한 대표가 회의 준비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찰나였습니다. 진중배는 서류를 마저 훑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급히 가져왔어? 김소은은 장비와 영상을 담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선주씨 책상 뒤에서 발견한 겁니다. 보안팀에서 설치한 적 없는 CCTV 같은데요. 진중배는 한숨을 푹 내쉬며 태블릿 화면을 살폈습니다. 밤중에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를 확인하자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 모녀 짓이었군. 우리 회사를 망치려면 이 정도쯤이야 하겠지. 김소은은 다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조금만 더 영상을 확보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몰아붙였다가 다른 증거까지 모두 없앨 수 있으니까요. 진중배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꽉 쥔 주먹을 식탁 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이참에 확실히 잡아넣어야지. 지들 멋대로 회사 돈을 가져갔으면 죗값을 치러야 마땅해. 사무실 창밖에 스며드는 햇살이 무색할 만큼 대표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중배의 눈동자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한편 김소은은 사실상 용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뚜렷한 증거를 잡을지 고심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결정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금을 이체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테지만 그런 타이밍은 쉽게 오지 않을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김소은은 진중배의 신뢰를 등에 업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누가 퇴근 후에 사무실로 들어오는지 전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가 직접 맡아서 확인해. 본부장 권한으로 보안팀도 움직여. 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렸지만 진중배의 눈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그림자는 아마도 심순애나 진상아 혹은 그들과 연결된 누군가일 것입니다. 그의 분노 서린 목소리는 책상 모서리를 긁으며 서서히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냥 두고 봐줄 줄 아나? 그것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늦은 밤 진건축 사무실 건물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 이 시각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인기척을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켜져 있는 층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그 층에서 미묘하게 깜빡이는 빛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사이로 누군가가 엎드려 서류 캐비닛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 인물이 휙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진상아였습니다. 진상아는 몸을 바싹 일으키며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피선주? 깜짝 놀랐네. 두 사람의 시선이 충돌하듯 날카롭게 얽혔습니다. 피선주는 책상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자료 뒤지는 것 같은데. 진상아는 살짝 입술을 씹으며 얼른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청소 좀 하려고 들른 거야. 요즘 직원이 부족해서. 아빠도 나보고 이것저것 도우라고 했거든. 그러나 피선주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에 진상아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팔짱 낀 피선주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회사 일하러 왔다니까? 내가 언제 뭐라 그랬어? 다만 일이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수상해서 그렇지. 사무실 구석에 켜진 작은 탁자등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진상아의 시선은 캐비닛과 자신 발밑에 흩어진 서류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들킨 흔적이 너무 분명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초조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뭐하러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피선주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돌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엉망으로 뒤지다가 급히 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야근하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말이야. 진상아는 자기 뒷머리를 쓸어넘기며 서류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너나 빨리 들어가 봐. 난 청소 마저 하고 갈 테니까. 두 사람 사이에 도도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피선주는 끝끝내 진상아를 의심하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깨끗이 치우고 가라.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몰래 들어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상아는 들킬 듯 말 듯 간신히 꾸며댄 변명으로 자리를 모면했지만
피선주의 예리한 눈썰미에 한 번 당한 셈이었습니다. 불편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밖에서 누군가가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상아는 당장이라도 그 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의심할까봐 급히 캐비닛 문을 닫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무실 안을 휩쓸고 지나간 묘한 공기가 곧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서로를 경계하는 감정이 더 깊어질 것을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부딪혔고 아무 말 없이 마주보는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설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우는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모니터에서 전날 밤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타임라인이 특정 시점에 이르자 화면 속엔 노트북 화면을 훔쳐보는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번쩍이는 브라우저 창, 그리고 화면 좌측 상단에는 분명히 이체 사이트 특유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선주 씨, 이거 좀 봐요. 여기 보면 금융 이체 창이 떠 있는 게 확실히 보여요. 김소우가 영상을 멈추자 피선주가 숨을 고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과는 다른 사이트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이네요. 제가 어젯밤에 봤던 진상아 같아요. 이번엔 딱 걸렸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진중배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로서의 위엄이 서린 모습이었지만 이미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데 아침부터 부른 거야? 김소우는 곧장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심야 시간에 찍힌 CCTV입니다. 누군가 노트북에서 거액의 이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중배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화면에 흐릿하게 잡힌 인물의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금액 입력란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감히 우리 회사 돈을 건드려. 숨죽인 피선주는 간밤에 진상아를 마주친 기억을 되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상아가 사무실에서 청소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뒤적이는 모습을 봤어요. 서류 캐비닛도 열려 있었고요. 진중배는 의자를 움켜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당했네.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소우는 냉정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더 명확하면 좋겠어요. 아직은 노트북 만진 것만 확인됐고요. 이체 내역까지 확보해야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진중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억지로 화를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그 다음에 경찰과 협력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고.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자 피선주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하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진중배는 피선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라고 믿고 키워왔던 진상아가 저지른 일이라면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제야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세 사람은 마음을 합쳤습니다. 경찰과 협력해 확실히 수사를 준비하기로 말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감정적 대응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150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불장난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꾀를 낸 횡령에 가까운 범죄였습니다. 진건축 내부 감사 보고서가 구체화되면서 회사 곳곳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심순애는 뷰티샵에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진상아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자. 더 늦으면 경찰들이 닥칠지도 몰라. 진상아는 창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갑갑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엄마, 나 아직 할 일 남았어. 150억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바꿨어. 이제 가방에만 넣으면 바로 공항 가면 돼. 심순애는 초조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회사 방향을 바라보며 곧 들이닥칠지도 모를 경찰차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젠 회사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가자.
진상아는 입술 끝을 삐딱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얼굴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엉킨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아빠도 날 딸로 생각해 본 적 없잖아. 친아빠도 아니고. 엄마 말대로야 여기서 더 가져갈 거 다 챙기고 떠나는 게 맞지. 전화를 끊고 막 건너온 진상아는 트렁크 안에다 현금이 든 가방을 조심스레 올려놨습니다. 날이 선 목소리로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봤자 결국 가족이라 부를 사람 하나 없을 거야. 심순애는 가방 지퍼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다 틀렸으니 빨리 도망쳐야 해. 아마 선주랑 소우 그리고 저 인간들도 전부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게 뻔해. 진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을 매섭게 치켜떴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미련 없어. 네가 시키는 대로 돈 빼돌려서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심순애는 잠시 진상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진상아를 끌어들여 일을 벌였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로를 향한 의심과 원망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넌 내 딸이니까. 우리 둘은 한 배 탄 거잖아. 어둡게 물든 오후 샵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모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거울을 보며 화장이 번진 눈가를 닦았고 심순애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달아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상아는 가방에 넣은 돈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150억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그렇게 호락호락 놓아줄 리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환심을 사서 타협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을 철저히 외면해온 아빠와 의붓 가족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후회 안 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심순애는 엑셀에 발을 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진상아는 그동안 쓰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연락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남진. 어쩌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주저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전남진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경찰이 널 찾고 있다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상아는 무표정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려도 소용없어. 나 이미 마음 정했어. 엄마랑 같이 떠날 거야. 전남진은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돈 빼돌려서 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잡히면 감옥이야. 하지만 진상아는 이미 마음을 닫은 채 상황을 체념한 듯 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 회사든 가족이든 다 놔버렸잖아.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그냥 내버려둬. 전화 너머에서 전남진이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진상아는 거칠게 전화를 끊고 가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심순애는 대화 내용을 얼핏 들었는지 조용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공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상아는 시트벨트를 풀자마자 트렁크를 열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대로 있으면 진짜 끝장이니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지만 이번엔 전남진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상아는 디스플레이에 뜬 번호를 확인하곤 신경질적으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관심 없어. 출국장 입구로 다가가는 그녀의 뒷모습에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전남진은 혹시라도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 공항 근처까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숨가쁘게 뛰어온 전남진은 마침내 진상아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상아야, 거기서 멈춰.
진상아는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전남진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이렇게 경찰에 쫓기면서 해외로 가면 어쩔 건데? 진상아는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도 다 알아.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경찰에 잡히면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감옥 가겠지. 그래서 차라리 먼저 도망치는 거야. 전남진은 몹시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덜 늦었으니까 스스로 자수해. 내가 어떻게든 변호사 붙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진상아의 눈은 이미 흔들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 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비켜. 그 순간 그녀의 옆으로 심순애가 다가오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와.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전남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결심이 선 진상아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여권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전남진은 허탈하게 서 있다가 결국 두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 150억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경찰 측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선주는 업무용 노트북과 계좌 추적 자료 그리고 CCTV 캡처본까지 한가득 챙겨 별도의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에서는 김소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 정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형사를 만나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횡령한 걸로 보이네요. 최근 공항 통해서 나간 사람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피선주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상아가 워낙 치밀하게 움직여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소우는 긍정적인 말로 피선주를 다독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잖아요. CCTV도 있고 이체 기록도 다 확보됐고요.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예요. 두 사람이 회사로 복귀하는 길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가을빛이 공허하게 비쳤습니다. 피선주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적대 관계가 되었는지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항 쪽에서 누군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김소우는 경찰 측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진상아랑 심순애가 벌써 탑승 수속 중이라고요? 네, 꼭 붙잡아 주세요. 전화를 끊으며 피선주는 안도의 기색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경찰이 공항을 감시 중이라 다행이에요. 김소우는 옷깃을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만약 두 사람이 해외로 도망간다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회사 내부 서류를 점검하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동조자나 공범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어쩌면 한 명 이상의 내부자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선 경찰이 체포해주면 금방 자백하게 되겠죠. 김소우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선주 씨. 이 사건만 해결되면 회사도 다시 안정을 찾을 겁니다. 외부는 점심시간 직전이어서 도심 곳곳이 혼잡했지만 이곳 사무실에는 그 어떤 소음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진척되길 기다리는 초조함이 공기 중을 짓눌렀습니다. 그 찰나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용의자들이 공항에서 검거됨.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피선주는 헛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김소우에게 건넸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우 씨. 진상아가 잡힌 것 같아요. 김소우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고르더니 문득 피선주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일만 남았네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비추는 햇살이 조금 밝아진 듯 했습니다. 비로소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입구 심순애와 진상아 모녀가 급히 여권을 내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형사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재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진상아 씨, 심순애 씨 맞으시죠? 심순애의 눈빛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진상아를 뒤로 밀며 무언가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모든 걸 했어요. 난 잘 몰라. 진상아는 엄마의 배신 같은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사와 경찰은 두 사람을 구석으로 데려갔고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두 분 모두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부르실 수는 있지만 지금 바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심순애는 안간힘을 쓰며 팔을 뿌리쳤지만 이미 형사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뒤에서는 진상아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체포됐습니다. 아니라고요. 나 아니에요. 내 딸이 다 꾸민 일이에요. 진상아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다 시켰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순식간에 벌어진 체포 현장. 심순애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자 형사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인파가 붐비는 공항 로비를 지나 밖에 대기 중인 경찰차로 이송됐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심순애는 온갖 욕설과 거친 말을 내뱉었고 진상아는 트렁크에 실린 현금 가방만 계속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심순애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한번 진상아를 탓했습니다. 네가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진상아는 비웃음과 울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웃기지 마. 애초에 이 짓 시작하자고 한 건 엄마였잖아. 날 이용한 건 엄마라고. 곁에 앉은 경찰비는 두 사람의 언쟁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그들의 말싸움은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착한 경찰서 안 모녀는 각기 다른 조사실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흐릿하게 갈라진 회색 벽 탁자 한가운데 놓인 서류와 녹음기만이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포 순간 어깨를 떨던 모녀의 분노와 공포는 이제 불안한 정막으로 바뀌어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이미 이들을 찾아온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진건축 횡령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언론 헤드라인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 두 사람 모두 이 구속이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이자 공포로 자리 잡을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녀의 표정 속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가 더 선명히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체포된 모녀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지 이틀 뒤 다시 마주한 공간은 차가운 면회실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진상아와 심순애가 경비의 안내를 받아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진상아는 의자에 앉자마자 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말할 생각 없으니까. 심순애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나만 믿고 있으면 돼. 하지만 진상아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사건 조사를 거치며 진상아는 심순애가 자신을 친딸로 둔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심순애가 한 가정의 친딸을 빼앗고 그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네가 나 배신하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야. 서로 협조 안 하면 형량 더 세진다니까. 진상아는 헛웃음을 지으며 의자를 뒤로 살짝 밀었습니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 나 혼자라도 빠져나올 거야. 엄마가 날 가짜로 키웠던 것처럼 나도 이제 엄마 버릴 거야. 심순애는 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곧 벽에 달린 수갑줄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으로 진상아를 노려봤습니다. 그래봤자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변호사도 없잖아. 그러자 진상아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벼운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내가 한 짓들 다 엄마가 시켰잖아.
서로를 향해 물고 뜯는 말들이 매서웠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지켜보는 경찰조차도 이 모녀 사이에 오갈 데 없는 증오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진상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도구로만 보는구나. 심순애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땅에 떨구었습니다. 아무리 버둥거려도 이미 체포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 지옥 속에서 끝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진상아는 의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의 모든 혐의와 심순애의 공모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세상에 다 말할 거니까. 심순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피로 이어진 사이라 믿었던 모녀 관계가 이제는 철저히 파탄난 원수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진상아가 보였습니다. 피선주는 그 모습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겹쳐들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김소우가 살짝 그녀의 팔을 건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상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기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너까지 여기 왜 온 건데? 피선주는 뒤따라온 김소우에게 시선을 잠시 돌렸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 왜 날 그렇게 괴롭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상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이미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부터 너 미워했던 건 아니야. 근데 엄마가 자꾸 너를 신경 쓰더라. 그래서인지 나도 괜히 질투 비슷한 거 느꼈던 것 같아. 곁에서 김소우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심순애가 직접 돈 빼돌리라고 시킨 거야? 지금이라도 말해주면 수사에 도움될 거야. 진상아는 호흡을 골라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회사 털고 나가자고 했어. 그럼 날 인정해 줄 거라면서. 그래서 이체하는 법부터 서류 조작까지 다 배웠지. 잘못인 건 알았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 피선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한테는 그토록 적대적이었는데? 진상아는 고개를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자꾸 너 보고 가짜라고 했거든. 네가 잘 나가는 것도 보기 싫었고 널 이겨야만 엄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말에 피선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론 증오를 드러냈지만 사실은 진상아도 이용당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형량 줄어들 수도 있어. 지금은 그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진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이미 다 털어놨어. 엄마가 시켰다고 다 말했어. 엄마도 나 친딸로 생각한 적 없다고 했고 난 그냥 그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발악했던 거야. 근데 다 헛된 거였더라.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선주는 침묵을 지키다 끝내 진상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반드시 죗값 치르게 될 거야. 그래도 최소한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제 나도 너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진상아는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자신이 한 행위의 파급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간 범행이었지만 그 뒤에는 심순애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진상아의 왜곡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피선주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슬픔이 오갔습니다. 진상아는 괴로워하면서도 어느 정도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김소우는 억눌린 한숨을 내쉬며 면회실 문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심순애와 진상아.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이 빼곡히 몰려들었고 진중배를 비롯한 진건축 관계자들도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두 피고인을 바라보며 신상과 공소 사실을 차례로 낭독했습니다.
횡령,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등 굵직한 혐의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떨궜고 진상아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검찰 측이 심순애의 범행 동기를 추궁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냥 망가진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재판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진상아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가족 관계와 범행 과정에 대해 묻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상아는 엄마가 시켰습니다. 나도 가담했지만 모든 건 엄마 짓이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순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상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회사 말아먹자고 했잖아. 나 배신하고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재판정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심순애 씨는 수시로 회사를 드나들었고 진상아 씨와 함께 늦은 밤 사무실을 뒤지는 걸 봤다는 등의 증언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계좌 추적 결과 그들이 공모해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아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가짜니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정받아 보려고 했는데 이 꼴이 됐네요. 그렇게라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심순애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하지만 진상아는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 주저앉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법정 안에서 모녀는 끝내 서로를 향한 증오만 남긴 채 날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방청석 끝자락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그들의 파멸이 너무나 처참하다고 느꼈습니다. 재판정 안에 울려 퍼지는 한숨과 탄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허망함이 공기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수감복 차림의 심순애와 진상아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자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횡령, 기타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모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물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진중배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마침 곁에 서 있던 피선주가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진중배는 피선주의 얼굴을 쳐다보며 문득 애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회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내 딸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 나오며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구석진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중배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너희가 내 딸을 파탄 내놓고 회사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피선주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여기까지 왔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곧이어 판사가 읽어내려간 판결문 내용이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는 수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횡령한 자금과 가산이자를 물어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방송 카메라들이 진건축 횡령 사건이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역시 법적 절차를 밟아 모녀의 죗값을 묻기 위해 움직였지만 막상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하니 차마 표현하기 힘든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피선주는 그의 곁에서 이제야 모든 악연이 막을 내리고 회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아닐까요? 물론 힘들겠지만. 진중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 상처투성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한 줄기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딸이라 믿었던 진상아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딸인 피선주를 곁에 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악연이 끊어지고 이제 진건축이 더는 파멸로 치닫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피선주는 살짝 미소 지으며 진중배에게 다가섰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진선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진중배는 그 말에 멈춰섰습니다.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입가에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진짜 딸이 돼주겠니? 법원 밖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거닐며 두 사람에게 부는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배신 그리고 파멸적 사건들이 막을 내렸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건축 사옥 로비는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가 체포된 뒤 회계 감사와 자금 회수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빼돌려진 150억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됐습니다. 회사 내부의 불신도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서류를 한아름 안고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소우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주 씨, 회계 쪽 최종 정산이 마무리됐어요. 이제 회사 정상화도 머지않았네요. 피선주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소우 씨.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빌딩 밖으로 펼쳐진 도심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래 밤을 새우며 횡령 증거를 찾고 주식과 계좌를 꼼꼼히 추적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곧이어 대표실에서 나오던 진중배가 피선주를 불렀습니다. 선주야, 잠깐 들어와봐. 피선주가 들어가 보니 진중배는 새로 인쇄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 관계 증명서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 법적으로 진선주가 되는 거야.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 피선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진씨 집안의 딸로 살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부녀가 된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김소우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곧 회의 시작입니다. 가시죠. 그리고 피선주를 향해 옅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시간 돼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는데 같이 가요. 그 말에 피선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도 좀 쉬어야죠. 늦은 오후 화사한 햇살이 로비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을 누비던 직원들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더 이상 뒤숭숭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마다 쌓여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곳곳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피선주와 김소우는 조용한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건이 전부 해결되면 두 사람 모두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인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험난했죠.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피선주는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쥐고 그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우 씨야말로 수고 많았어요. 저 혼자였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둘 사이의 짧은 침묵 뒤 김소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회사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피선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긴 악연과 배신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졌던 시간은 뒤로 하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결처럼 넘실대는 도심의 풍경 아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들의 손은 더욱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